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정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많은 관심을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사된 지난 1년간의 지역 기초의 의원 입법 활동 결과를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에서는 기초의원 입법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 부산 동구의회로 확인되었습니다. 항상 국민의 삶의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귀로듣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북한시대 희망동구 함께 뛰는 동구의회라는 의정방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며 진정한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28일은 동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날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날은 2030 월드 엑스포의 개최지가 선정되는 날이며 부산이 선정될 경우 엑스포 주무대인 동구의 미래가 바뀌게 됨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날입니다. 북한이 상점백회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고 부산의 미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맹실상부한 국가 브랜드 2030 월드 엑스포의 개최지 대한민국 부산, 그리고 그 주무대가 될 동구의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아가 낙후된 원도심까지 이어져 북한과 원도심이 상생하는 활기찬 동구가 될 것입니다. 최종 개최지로 발표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김진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구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문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하고 2024년을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가 회기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지혜와 역량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을 통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세밀히 살펴봐 주시고 경기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 지역계층의 서비스 확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성비전 실현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을 주민들에게 최종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의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이번 정례가 보다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초에 계획된 시책과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고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 등 겨울철 재난안전대책과 관내의 보호시설 및 독거 노인의 소외계층들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에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 맞춰 한 단계 앞장서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과 모든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히 살피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발전과 국민 복지 정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개면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동구의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제 곧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챙겨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사기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석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8회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3년 11월 13일 집회 공고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0일 김미연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글로벌 통역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재원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김재원 의원의 5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안종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허근영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 조례안이 김재원 의원의 5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0월 23일 김희재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과유지 지원 조례안이 이희자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8일 김재현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19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0사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 7일 이희자 의원, 11월 17일 김미연 의원,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희재 의원과 안정훈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의 의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례의 회기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동구의회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동구의회 제318회 정례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기반을 탄탄히 하여 새로운 북한 시대 하버시티 동구, 동구민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한 해입니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구민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이기도 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지난 1년간 동구는 크고 작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망향로 거도 제한 해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 동구를 비롯한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 진구 5개구가 모여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낙후된 원도심 기반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결의하였으며 고도 제한 해제를 위해 한 목소리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원도심과 동구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부산 진성 1원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최고 건축 높이 규제를 51년 만에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삼복도로 고지대 보행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대상지 7개소를 확정하였으며 시비 35억 원을 확보하여 이중섭 계단 등 2개소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범일일동 제4공영 주차장 준공과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지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차장 81면을 확보하여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체계적인 고지대 계단 정비를 통해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정동 파크골프 연습장 및 동네 산악체육시설을 정비하고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여 곳곳이 생동감 있고 건강한 동구를 추진하였으며 동구만의 차이나는 차이나타운 문화축제, 북한 동구 드론라이트 쇼를 개최하여 문화관광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횡단보도 투광기 등 스마트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작은 생활 안전을 놓치지 않았으며 특히 수정초등학교 앞 보행 안전 통학로를 만들고 등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초량 장기려 기념관의 더 나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에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두산 하브시티에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고 수정 꿈모아 센터의 준공과 육아종합센터 등의 건립을 위한 지방소멸기금 112억 원을 확보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최초 장애아동 발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희망 2030 동구 안심이 앱을 운영하는 등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었으며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 여가 취미 활동을 지원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품격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난 9월 친환경 노인용품 생산을 통해 자원 재활용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우리 동네 ESG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하여 환경 문제는 물론 일자리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민선 8기 구정의 기본 원칙은 구민과 현장입니다. 올해 3월 초량 제1지하차도 일원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저류조 부지를 확보하여 침수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생 현장 주민 소통실을 운영하고 직장인을 위한 별밤지기 야간 소통실까지 확대하였으며 구민의 수건이었던 초량천 공공조형물을 철거 이전하여 구민과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수리 사업의 높은 호응으로 반려식물 분갈이 사업, 반려동물 미용 종합상담 행사를 새롭게 추진하여 구민을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동구의 인구 고령화와 고지대 지형의 특성에 따른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홀 차량 이동 서비스, 취약계층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바구 빨래방 등 주민 밀착형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을 위한 동구의 노력은 부산 최초 3회 연속 국민행복 민원실 지정을 시작으로
평생학습도시 제지정,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고혁신단체장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상, 환경보전 분야 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외부 기관의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결실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구정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를 통해 북항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의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6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 55 보급창은 녹색의 공원으로 구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경부철도 지하와 2030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형 급행철도 가덕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가덕철도망 추진은 부울경을 잇는 광역경제 생활권의 동구가 그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 이면에는 원도심의 낙후된 주거환경, 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 인구 고령화, 북한 지역의 난개발로 당면한 문제들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된 국내 경제 둔화에 따른 경기 불황 및 저출산 고령화 등 고질적인 사회 문제, 기후 환경의 변화 및 AI 기술 확대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해야 하는 숙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동구 주민에게 환원되어 북한과 원도심이 동반 성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도심과 북한이 연결되고 산과 바다가 하나가 된 동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꿈이 현실이 되는 하브시티 동구로의 도약을 위한 2024년도 주요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동구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명품 동구를 위해 망향로 이런 고도 제한의 전면적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드시 반영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해제를 통해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단절된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를 원도심과 연결하고 이중석 거리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생활보행길 조성 사업 추진으로 고지대 보행자의 이동 편의는 물론 북한과 원도심이 상생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량 다어울림 복합문화센터와 수정호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 완료하고 좌천 주민 활력 어울림파크 등 생활 편의 복합시설도 본격 추진하여 도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동구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수정산 복합 스포츠 단지와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힐링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은 부정의 가장 기본적 책무입니다. CCTV 광역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스마트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폭염 대비 맞춤형 그늘막 조성, 안전 취약시설물 관리를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문제는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지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안창마을 진입도로 확장, 삼복도로 버스베이 설치, 한림유치원 1억 가각 정비, 수정이동 제3공영 주차장 조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일동 자성대 아파트 일원 정비공사와 초량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저류조 시설 축조를 본격 추진하고 초량 제1지하차도 다목적 방제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력 넘치는 젊은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경쟁력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초량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건립 및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증대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업난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도시명 청년 창업 주거 공간,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 문화 플랫폼 팝업 스토어, 청년 축제를 개최하고 청년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생활 인구의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매력적인 교육 문화도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가장 큰 투자입니다. 지역 교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초, 중, 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여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15분 생활권 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구부산 진역과 수남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을 개소하여 온가족 문화체험의 장을 열겠습니다. 자천 어울림파크 복합 플랫폼 내 청소년 문화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아동 청소년 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수정산 꿈자람터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 놀이공간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초량천 상설 버스킹존 운영과 시민마당 상설 전시를 통해 어디서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차이나는 동구축제, 북한 동구 드론 아트쇼 상설 공연을 추진하여 찾아오고 싶은 매력있는 동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계속된 경제 불황이 더욱 힘겹게 다가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분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동구장애인 회관 운영으로 복지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부산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행복도 살뜰히 살피겠습니다.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급과 더불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인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내일의 가치가 더 높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동구 20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동구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구민과 함께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구 ESG 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노인 일자리 거점 시설인 우리 동네 ESG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쿨루프 사업과 투명 페트병, 아이스팩 해수 보상 및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교통섬 하단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심 내 다양한 치유 힐링 공간의 명품 꽃도시를 조성하여 구민 중심의 즐길 수 있는 녹색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공감하겠습니다. 열린 행정은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주민 밀착형 행정의 시작입니다. 민생 현장 주민 소통실 및 별밤지기 야간 소통실을 통해 제가 직접 계속 구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 수리 서비스, 위생 취약계층을 위한 이바구 빨래방, 고지대 어르신을 위한 행복콜 차량 이동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특히 여름에는 모기 콜센터가 24시간 구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동구 국민행복민원실에서는 친절 매니저 상담 창구를 통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청 현장 민원팀 운영을 강화하여 생활 속 불편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 워크숍을 실시하고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등 반부패 청렴도 향상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통하고 신뢰받는 청렴 동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구성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내년도 세수가 금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상호 신뢰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에 민생과 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기금 등 가용 재원 등을 활용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하여 3,474억 9,4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3,427억 2,200만 원으로 세입은 자체 수입이 567억 2,900만 원, 의전 수입은 2,775억 2,200만 원입니다. 특별 회계는 47억 7,2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주차장 확충 사업 등을 위하여 5개 분야의 특별 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 예산의 62%인 2,16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환경 분야에 140억 3천만 원, 문화관광 분야에 72억 3천만 원, 보건 분야에 68억 5천만 원, 지역산업발전에 59억 8천만 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일반 행정 분야에 160억 4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예비비에 34억 2천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민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2024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직원들과 신중하게 고민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동구민과 동구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꿈이 현실이 되는 새로운 북한시대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하브시티 동구를 만들기 위한 이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에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우 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정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 운영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 조정분 등을 반영하고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징수 전망형을 분석하여 가감하였으며 제1차 추경 편성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12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보수,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과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고 미추진 사업 예산 및 집행잔액을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이 불용액 최소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부족에 대비하고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39억 8,6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3,941억 3,700만 원, 특별 회계는 9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회계 총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941억 3,700만 원이며 지방세 8억 6,400만 원, 세외 수입 10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61억 4,5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는 2억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6억 1,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12 보조금은 13억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87억 400만 원 정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9,600만 원, 교육 분야 1억 5,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8,900만 원, 환경 분야 3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86억 8,300만 원, 보건 분야 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 7,5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2,9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억 1,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7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8억 4,8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3,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계금 특별회계 2천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9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계획감사실 통합재정 안정화계획은 안정화계정 적립 90억 원, 2030 계획단 좌천동 1원 도로 확장 사업에 1억 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5,500만 원, 가족복지과 지방소멸 대응계획 사업인 어울림파크 복합 플랫폼 건립에 30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8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전예방과 기전시설 공공요금 2억 3천만 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통합재정 안정화계획 통합개정 예탁금 1억 8,3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23년 명시 2월 사업조서입니다. 2014년 명시 2월 사업은 43개 사업 2월에 253억 5,400만 원으로, 일반 회계가 41개 사업 2월에 197억 1,500만 원, 특별 회계가 2개 사업 2월에 56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명시 2월 사업으로는 2030 기획단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비 22억 8,600만 원, 문화관광과 수정호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6억 600만 원, 교육운영과 다어울림 복합문화체육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 6천만 원을 2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수정호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비 22억 8천만 원, 일자리 경제과 부산진 과정기 정비 및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 15억 2,500만 원을 2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비 3억 6,300만 원, 환경위생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안전예방과 재예방 사업비 32억 1천만 원을 2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고지대 계단 정비공사 사업비 5억 원, 삼부 연립 1원 정비 기반 조성 사업비 19억 1,900만 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수정이동 제3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55억 5천만 원을 2월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량 예산안은 국시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예산 집행 잔액 삭감 등 최종 정리를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량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원 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16일간 1차 유회가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2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이희자 의원, 김미연 의원, 김재원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직원 여러분들과 이상호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헌혈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헌혈 권장의 필요성에 관하여 발언하며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관내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 감면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제안은 보건행정부서의 긍정적인 답변과는 달리 주차장 관리부서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부서의 반대 의견을 넘어 주차장 위탁 운영자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검색해봤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시간당 주차비, 일주차비나 월주차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보다 저렴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차, 전기차 등에 대한 할인도 존재한다. 공영 주차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잘 정리한 것 같지만 운영의 주체가 공공기관, 직영이 아닌 민간으로 위탁된 경우에는 또 다른 설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수탁 계약자 대부분은 공영 주차장의 위탁 사항을 잘 인지하고 수탁 계약을 맺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약 체결의 최종 목적으로 민간 위탁자는 경제적 수익을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시설을 민간이 위탁받음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위한다는 공익의 가치와 수탁자 개인의 수익적 가치가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직영과 민간 위탁이 운영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위탁을 하는 행정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에 대한 그에 따른 대응적 행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탁 계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체결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수익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의 경우 사례의 발생 정도를 정확히 예상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을 벗어나는 요금 감면 사례는 수익의 감소로 직결되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요금 감면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쾌하지 않은 민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도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항을 보면 광주시가 10개로 적은 편이며 서울시가 19개 항목으로 그나마 많은 편에 속하지만 우리 부산광역시는 감면 사항이 무려 27개로 타도시와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내 위탁 공영 주차장 55개소를 상대로 전체 주차 요금 중 감면의 비율을 물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전체 주차 요금 중 50% 이상이 주차 감면 대상인 것은 그렇게 대답한 경우는 19개소로 전체의 35%이며 요금 감면이 거의 40% 이상이다라는 경우까지 합치며 27개소로 전체 55개소의 절반가량이 해당되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헌혈 유공자 주차비 감면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던 바 전체 응답자 중 92.9%가 반대했습니다. 반대의 의견도 다양했습니다. 감면 대상이 너무 많다, 포퓰리즘이다. 헌혈하는 분은 존경하지만 감면 대상이 너무 많아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직영 공영 주차장만 감면 적용하라 등이 있었습니다. 공영 주차비 감면의 항목들은 공공기관에서 그 사례 적용자들을 높이 예우하는
뜻깊은 의지의 결과적 행정물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의미 있는 결과가 현장에서 실행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력은 상당히 부실하고 다소 무책임하게까지 보입니다. 직영과 위수탁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니 민간 수탁자들에게는 과다한 감면 사항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에서 M1 해당 사례자들만 감면 현장에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주차비 감면의 경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건강한 사회를 이루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들을 칭송하고 예우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어느 일방의 희생이 저변에 깔린 예우는 행정의 의도와 그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주차비 감면의 사례 행위도 존중하고 주차비 수익 감소도 염려하지 않을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행정에 요청합니다. 위탁 운영자의 감면 주차 비용 일부 내지는 전부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보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서 주차비 감면 대상자도 더욱 당당하게 감면을 요구하고, 운영자들도 대상자들을 온전히 존경의 사례로 감면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희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특별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오는 11월 28일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부산에 우리 동구의 미래를 결정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투표 결정일까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28일 국제박람회기구 BI 총회에서 182개국 대표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며 1차 투표에서는 한 도시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을 경우 투표는 종료됩니다. 만약 1차에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득표수 1, 2위에 해당하는 도시끼리 결선 2차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만이 동구가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이 전개되는 사이에도 이미 엑스포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사업 등 부산의 중요한 현안 사업 등의 속도가 붙으면서 실제로 부산은 해양항공 물류 운송이 가능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에 한층 다가서는 결과를 얻었고, 세계 2위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라는 선정한 2023 인기 급부상 여행지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함께 부산이 공동 1위에 오르는 등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며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올해 국내외 투자 규모도 3년 전 대비 20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동구는 위치적으로 부산역과 북항을 끼고 있어 부산의 관문이며 문화적으로도 전통의 역사와 발전의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세계에 대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해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2030 세계박람회 주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21년 10월부터 범국민적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 동구민 10여 명과 범시민 조직을 결성하여 거리에서 시장에서 눈물겨운 홍보활동을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해외 조직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의회에서는 구대 출범 후 2022년 7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민 홍보단을 구성하여 지원하였고, 22년 9월에는 동구의회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열심히 달려온 진심 어린 우리들의 소망이 하늘에 닿아
우리 부산이 최종 후보로 꼭 선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21일과 28일 서명과 부산 시민회관에서 막바지 대규모 범시민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모두 모여 함께 응원하며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내일 서면에서 열리는 D7 퍼포먼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동구에 유치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의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홍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재헌 의원입니다. 부산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북항 재개발 사업은 2단계로 나눠지며 1단계 부지만 28만여 평의 대규모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구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와 동시에 국제해양 관광의 거점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여러 방면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제적으로 북항은 유라시아 관문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과 해양 관광 문화 도시의 거점 확보로 동부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원도심의 상권 회복,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그동안 원도심 주민들이 향유하지 못했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도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킬 북항 재개발의 정사진 실현을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국제적, 경제적 기대 효과보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북항의 주된 시설은 항구였습니다. 이후 바다를 시민과 함께 누리기 위해 친수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실제 공원에 가보면 막대한 재개발비가 투자되었으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북항은 파도의 높이도 낮고 수질도 좋아져 해양 레저 공간으로 적합하며 관련 시설 조성도 예정되어 있으나 특정 부류만 즐길 수 있는 레저 문화를 차치하고 일반 시민 대다수가 즐길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때 온천이 발견되어 조격장이 만들어져 개장하였으나 이마저도 코로나로 중단되었고 친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전무합니다. 여전히 동구 주민들은 바다를 보러 송도, 광안리, 해운대를 찾고 있고 부산역 및 국제여객 터미널을 통해 부산에 방문하여 바다를 보러 온 관광객마저 동구를 패싱합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부산 중구와 동구에 걸쳐 생긴 2.5km 도로는 이순신대로로 명명해져 5월에 고시되었고 이순신대로 시작점에서 1.07km가량 나뉘는 도로는 이순신대로 107번 길로 정해졌습니다. 임난 당시 이순신 장군의 승리로 이끈 부산포 해전이 북항 일대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처럼 멋들어진 이름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2022년 12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10회차 변경안을 살펴보면 사랑마리나코브, 함상공원, 하버바스, 해정예술로 등 물과 함께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시설이나 콘텐츠들이 제외되었습니다. 곧 12회차 변경안이 나올 예정이며 이후 변경안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집행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BPA와 부산시에 전달하는 확성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산 동구의 북항입니다. 북항 재개발이라는 큰 기회를 눈앞에 두고 가만히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준공된 시점에서 북항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게 장소에 걸맞는 옷을 입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역 공중보행로가 잘 구축되어 활성화된다면 원도심에서 북항으로 가는 길의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져 많은 분들이 북항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염원하는 도심철도 지하화 이전에 이용 빈도가 높아질 초량 제1지하차도 보행 통로 또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친수공원을 오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조성되는 빛의 거리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과 그 주변 일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비하여 관광특구로 발돋움하도록 하고 동구가 부산의 대표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기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